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십니까. 꾸! 네, 저는 필리핀과 프랑스로 해외 파견을 다녀왔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분은 어딜 다녀오셨나요? 저는 작년에 태국으로 파견을 다녀온 교사 김영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2024년에 다녀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얼마 안 됐네요. 오늘은 태국으로 2024년 파견을 다녀오신 김영은 선생님께 궁금한 걸 여러 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왜 파견을 가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왜 파견을 가기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제가 다문화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외국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면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져서 마침 공고가 떠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지원서를 작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외 파견도 주관하는 부서가 여러 곳인데 어디에서 공고가 난 것을 보고 파견 지원하셨을까요? 네, 저는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파견.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파견은 어떤 선발 과정이 있는지 네. 선발 절차가 궁금하거든요. 그거 잠깐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1차로는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때 영어 점수가 있다면 가산점이 부여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차로는 국립국제교육원에 가셔서 이제 인성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한 10분 정도 영어 수업 시연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서 최종 선발이 되는 과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서를 딱 낸 다음에 이게 정말 긴장감, 떨리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과연 1차에 합격할 수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어땠나요? 그때 지원했을 때 심정이. 내가 진짜 이 선발 과정에 합격을 해서 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떨림이 계속 그 과정 내내 있었고, 네. 그래서 계속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긴장하고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발 과정을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영어 수업 시험이에요. 당시에 어떻게 솔직하게 영어 공인된 성적이 있었나요? 제가 그 점수들이 다 있잖아요. 네. 이제 취업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이제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있으실 텐데 네. 저는 이미 만료가 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네. 오픽 시험을 보러 갔어요. 네. 그래서 거의 제대로 된 공부도 없이 그냥 이제 급하게 공부를 해서 갔는데 네. 이제, 역시나 성적은 IM2. 아. 네,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저는 근데 영어가 그렇게 월등히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고자 하는 그 용기와 두려움 없이 그냥 맞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현장에서도 네. 임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영어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말씀 또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저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쉬운 단어들로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전은 하실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꼭 도전하라라고 조언해 주셨고 지금 선발 과정에 대한 건 이건 좀 정확하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이 파견 선생님과 영상을 찍어가지고 좀 안내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합격을 했어요. 네. 합격했을 때 기분 어땠나요? 그 이름 석자를 딱 발견했을 때, 네. 나 가는구나. 좀 실감도 안 나고, 그리고 되게 기쁜 마음도 컸고. 그런데 지금 태국이란 나라를 결정하셨잖아요. 네. 지원할 때부터 태국으로 뭔가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제 과목은 제가 호스피탈리티 과목으로 이제 지원을 네. 하게 된 건데, 태국 하면 관광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 과목은 태국
이란 나라에서만 뽑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선택권은 없었지만 오로지 태국. 네, 근데 태국이라는 나라를 사실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좋은 네. 인연이 돼서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실제로 합격을 하고 또 뭐 사전교육 다 받고 그런 다음에 떠났을 때 네. 태국 현지 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네. 여기서부터가 어떤 과정이 이어지는지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때 네. 한번 떠올리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태국 딱 도착했을 때는요, 아주 그 후끈한 열기가 저를 먼저 이렇게 반겨주더라고요. 또 태국은 굉장히 더운 나라고요. 근데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저희 학교가 위치한 곳이 도심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프람불이라는 소도시, 거의 좀 시골 같은 아담한 그런 마을이었는데, 굉장히 정겹고 할머니 댁에 간 것 같은 그런 구수한 그런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를 투어를 시켜주시는데, 나 이제 여기서 일하는구나 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 반, 설렘 반,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또 이렇게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국에서도 교사를 하셨는데 네. 현지 태국에서 교사와 한국에서 교사 생활이 무엇이 다른가? 실제 태국에서는 어떤 수업을 담당하셨고 뭐 주당 수업 실수 근무 조건 등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생각보다 많이 달랐고요. 뭐가 달랐을까요? 일단은 수업 실수는 15시간으로 이제 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은 이제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과목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론 과목, 관광과 관련된 이론 과목, 이제 영어로 관련된 관광 영어 회화라든지, 관광 산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전공하지 않은 과목도 그 과목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네. 화훼 장식, 네, flower arrangement라고 그 과목을 저에게 이제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제가 학원을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아셨는지. 이게 또 연결이 이렇게 되나요? 네,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네. 자기소개서에 그런 내용을 쓴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그때 배워가면서 다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사실 배정받을지는 현장에 가셔서 아실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가셔서 다 해내셔야 돼요. 근데 해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행정 업무가 네. 확실히 양이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교사에게 행정 업무를 이렇게 주지 않는 그래서 편이라서. 또 궁금한 게 네. 그 태국 로컬 학교에 지금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국 학교 자체가 행정 업무가 별로 없는 걸까? 아니면 지금 파견 교사가 행정 업무가 없는 걸까요? 파견 교사에게는 행정 업무를 그렇게 많이 주지 네, 않습니다. 아무래도 네. 언어부터 해가지고 네. 일단은 좋은 게 행정 업무 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 점이 가장 좋았고 그러면 반대로 좀 힘들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네. 있고요. 예상치 못했던 이런 게 또 있네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소통에 오해가 좀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웃으면서 서로 이제 대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환경의 문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설이 좋고, 네. 편의시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태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감수를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는 만족했다. 네. 이런 점에서 나는 너무 좀 만족도가 좋았다. 이건 네. 뭘까요? 일단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국민성 자체가 네, 맞습니다. 태국.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문하잖아요. 근데 태국은 사바이라고 편안하게 사바이 천천히 뭐 이런 네, 느낌. 천천히. 네. 그리고 여유를 가져요. 그래서 좋은데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래서 태국에서 그 쉬어가는 거, 약간 여유. 여유를 찾는 거 굉장히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잘 웃나요? 태국 분들? 너무 잘 웃으시고요. 미소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네, 정말. 미소의 나라 태국. 네, 맞습니다. 미소의 나라 태국 좋은데요? 제가 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 전후로 학생들한테 한국어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한국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툰 언어로. 근데 너무 그게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뿌듯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업 때 제가 이제 떠나기 직전에 학생들이 손을 내밀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간식들을 싸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그 돈으로 이렇게 샀다는 생각이 너무 뭉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기로 돌려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고 정말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듭니다. 네, 파견을 다녀오셨는데 실제 그 본인이 아까 영어 실력이 출중하진 않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수업하기에는 괜찮았을까요? 왜냐면 태국 학생들도, 제가 만났던 학생들은 영어가 어려운 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도 외국인을 많이 접해본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영어 수업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단어들만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태국 학생들은 억양도 다르고 네, 그래서 제가 단어로 천천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그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는데 뭐 큰 스트레스가 있거나 네. 그러진 않았네요. 그리고 동료 의사들은 따뜻하게 또 네, 대해줬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가면 또 수업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 행사나 이런 걸 좀 참여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행, 네. 사실은 해외 파견하면 또 여행 빠질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소중한 추억도 좀 있었나요? 그럼요. 어떤 걸 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국은 그 물 축제가 크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4월이 송크란, 그 다음에 10월이 러이크라통, 9월인가 10월인가? 네, 그래서 그 보름달이 뜨는 날 이렇게 연꽃배를 띄우면서, 물에 띄우면서 소원을 미루는, 이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 그런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도 참여해 봤는데요. 태국 현지 문화에 참여를 하니까 제가 마치 그 현지인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네. 로컬 라이프를 정말 내가 맞아요. 즐기고 있구나. 진짜 여행과 사는 건 네, 이렇게 다르구나. 맞습니다. 예, 그런 네. 걸 또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얘기해도 네, 되나요? 네, 지금 눈빛이 네. 막 초롱초롱합니다. 네. 이거는 학교 이제 행사,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했던 건데, 네. 사실 학교에서 참여한 행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겪어보시길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학이나 휴일에 이렇게 또 여행을 잘 다녀올 수가 있는데, 네. 같이 파견된 선생님과 함께 이제 국립공원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태국? 네, 근데 태국은 국립공원이 정말 크고 꼭 가보셔야 하는 그런 어. 공원들이 많거든요. 지금 네. 태국에 파견 혼자 간 건 아니고, 네. 몇 분이 같이 가셨는데 지역만 다르게. 맞습니다. 그리고 파견 기간이 1년. 맞습니다. 네, 1년. 그럼 총 태국으로 몇 분이 가셨나요? 지금 제가 파견될 당시에는 네 분이 함께 다녀. 그럼 네 분이 또 왔어요. 단톡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소통도 네, 그렇죠, 하고, 그렇죠. 서로 한 번씩 만나서, 네, 니네 학교 이래, 우리 학교는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네. 또 이런 게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 한국 교육 시스템과 이 태국 교육 시스템의 차이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좀 뭔가, 우리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뭔가 인상적이었던 교육제도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저희 우리나라에서 어떤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을 태국으로 전파하기 위해 파견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태국 직업 교육이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직업교육. 네, 저는 이제 직업 교육으로 파견을 다녀온 거였는데, 그 열악한 어찌 보면 실습실이나 장비나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잘 풍성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MOU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업들과. 호텔과의 호텔과. 기업과의 MOU가 상당히 잘 맺어져 있어서 실제로 실습 파견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실습. 네, 실습이 굉장히 파견 이제 인턴십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환경에서도 버너 하나 가지고도 조리 실습이 가능할 정도로 어떻게 정돈되고 질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눈여겨봤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실습을 하면서 수업에 좀 적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확실히 그 실습 재료 사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신속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무래도 느리게. 편안하게.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사바이. 사바이. 네. 천천히.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사의 근무 이제 네, 환경은 어떨까요? 교사의 근무 태국 환경이요. 선생님들 차이가 우리나라랑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예, 교무실 잘 네. 갖춰져 있고요. 선생님들끼리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게 학생들 근무하는 중에서 혹시 궁금한 게 학교 폭력이나 좀 네. 수업 때 반항적인 학생이나 혹시나 좀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네. 태국 학생들 정말 예의 바르고요. 아. 선생님에 대한 그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선생님 좋다. 보면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선생님이 앉아 있으면 학생들은 그 선생님 머리보다 더 낮춰서 이렇게 걸어가고 그리고 네, 엄청나네요. 고개 숙여서 이렇게 지나가고 정말 깍듯합니다. 네. 아. 그래서 어디 가나 짓궂은 네. 학생들은 있어요. 그쵸. 근데 네, 장난. 태국 학생들 정말 애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네, 정말 순수하고 네. 그런 학생들이라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태국 거의 뭐 홍보대사로 지금 엄청난 그 정도인가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파견을 가면 파견 교원으로서 해야 될 업무가 또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정상으로는 저희가 월별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활동 사진들 이렇게 올라간 보고서 양식이 그 해교진 사이트에 올라와 있거든요.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받으셔서 그리고 기존에 선생님들이 올려셨던 샘플 참고하셔가지고 그거에 양식에 맞춰서 월별로 올려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월별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나중에 파견 끝나고 나서 그리고 최종 활동 보고서도 제출하셔야 되고 도착하시면 그 현지 그 환경이 어떤지 그런 근무 환경 정리해서 또 이렇게 보고서 쓰는 과정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잘 안내를 해주실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파견을 가보시니까 거기 현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일과 이게 뭐 업무가 굉장히 많다거나 뭐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업무와 이 또 보고해야 될 것과 충분히 가능했다 아니면 좀 어려웠다 어때요?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충분히 가능했고요. 괜찮았다. 이제 처음에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예상치 못한 또 미션들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레슨 플랜을 작성하게 그 하거나 학교 자체에서 그렇죠. 그런 업무들이 또 주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행정 업무가 확실히 부담이 줄다 보니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할애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걸 또 빠뜨렸는데 월급이거든요. 월급. 네. 네. 여기 국립국제교육원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으셨나요? 네, 실제로 똑같이? 기재되어 있는 금액 그 자체를 받았고요. 이제 한 가지는 분기별로 그게 한 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원래 거기로 따지면 350이었나요? 맞습니다. 350만 원인데 네. 분기별로 몰아서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이 그렇습니다. 들어왔다가 네, 이걸 조절. 잘 이렇게 조절을 자기가 잘하셔서 조절해가지고 쓰셔야 쓰고 합니다. 네,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고 딱 정확하게 네, 그 맞습니다. 금액만 들어온다. 네. 그리고 지금 행정적인 거, 그 서류 선발 과정부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따가 좀 심도 있게 다시 또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 마무리 시간인데요. 벌써요? 벌써네요. 벌써 태국 잠깐 갔다 온 것 네, 같아요. 그러시나요? 네. 태국 얼마나 걸리죠, 비행기로? 6시간 좀 넘게 6시간 걸립니다. 정도. 네. 갑자기 또 궁금한데 나는 원래 방콕으로 떨어지길 바랬는데 약간 떨어지는 외곽이어가지고 그렇죠. 어땠나요, 심청? 그래서 어떡하지? 왜냐면 네. 구글 지도로 이렇게 쳐다봤을 때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어디에 떨어져도 여러분들 다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다 사람 사는 곳이고요. 오히려 지금 돌이켜보면 네. 내가 거기에 파견되길 참 잘했구나. 특별했던 네, 경험이었다. 너무 특별했던 경험이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영은 선생님께서 그러면 파견을 지원하고 그리고 가셔가지고 난 이걸 얻어가지고 왔다라는 것과 사실은 파견을 가면 한국을 떠나서 생활하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것도 그렇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총평을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급하고 네. 완벽을 추구하던 막 완벽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네. 이제 태국에 와서 처음엔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천천히 하고 여유 있게 문화. 가는 게 네. 그런 문화가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오히려 한국에 돌아오니까 내가 되게 조금 여유로워진 느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좀 네. 뭐 내가 다 사바이, 그런 사바이. 것도 대처했는데 태국에서 어려웠던 것도 다 이겨냈는데 뭐 이거라고 네. 뭐 안 해결되겠어? 뭐 이런 마음가짐? 좀 그런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지 않게 됐나. 새로운 네. 환경에 정말 날 온전히 네. 그렇죠. 낭만 있는 선택과 정말 낭만적이었죠. 네. 네. 파견을 지원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은 이제 낭만이나 본인의 좀, 네,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근데,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조금 자기 개발이나 좀 성장 측면에서 교육적으로도 난 이게 좋았다. 뭐가 있을까요? 또 수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네. 좀 교사로서 조금 더 성장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학생들이랑 소통이 잘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 학생들이랑 되게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진심.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고 과제물이 제 기대 이상으로 나와요.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진심은 통하는구나. 그런 걸 또 느꼈고 학생들이 그렇게 따라와 주니까 오히려 제가 더 뭔가 더 고마운 느낌? 고맙고 더 열심히 또 준비하고 네, 제가 하고 더 열심히 싶고. 준비하게 되는 그런 네. 느낌도 있고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또 주어져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주어져서 언어 연습하시거나 언어 공부하고 또 다른 네.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자기만의, 있는 네. 자기만의 시간을 뭔가 보낼 수 있는 집중 시간도 있게, 밀도 있게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또 시간이 된다라는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끝으로 지금 혹시 이번에 지금 공고가 나왔잖아요. 네. 올해도 이거 쓸까 말까. 나 떨어질 것 같아. 내가 과연 거기 가면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파견자로서 네. 한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들, 네, 주저하면 시간만 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키보드 앞으로 가셔서 지원서 쓰시고,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빨리 기회가 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꼭 도전하셔서 인생에서 꼭 한번 정말 해봐야 할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파견 좋은 점, 장점 말씀해 주실까요? 자, 여러분들 해외에서 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지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그 외국에서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네. 월급 받으면서 해외에서 일해보기. 그럼요. 그리고 로망 아닌가요? 교육적으로도 좀 성장시켜 보기.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있네요. 교육적으로도 성장하지만 나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해외 파견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오늘 소중한 시간 준비해 주신 태국 파견교사 김영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조금씩 매일 꾸준히 조매 꾹!